그래서 동빅무산에 오조화상에게 예배했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 말을 들은 해능은 숙세에 의변이 있어서 곧 어머니를 하고 황매의 빅무산으로 가서 오조화상에게 예배를 했다. 그때 이 건강경 읽은 분이 이름이 안도승입니다. 안도승인데 기록이 이제 있더라고요. 안도승인데 이분이 이제 항매연에 네가 가서 이제 한번 오조스님을 만나보라고 권유를 하면서 돈을 100냥을 육조 스님한테 줍니다. 어머니 걱정을 하니까. 그래서 그 100냥 가지고 이제 그 쌀도 팔아놓고 이렇게 갔다고 그러는데 얻은 기록은 보면은 외삼촌하고 한 동네 살았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이제 어머니를 이제 부탁을 하고 이분이 출가했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기록이 이제 여러 군데에 있다 보니까 안도승이한테 건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오조스님 찾아갔을 때가 해능 스님이 24세였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또 조당집이나 전법 정종기 같은 데는 32살이란 말도 있고, 신의 어록과 역대 법보기에서는 또 22살이라는 기록도 있고, 여러 기록이 있어요. 이제 기록마다 조금씩 이제 다른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막 그렇게 됐다고 보고, 나이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분이 한결같이 오조스님 찾아가서 깨달았다는 얘기는 뭐 공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록마다 이제 나이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제 그렇게 아시고, 오조스님에게 예배했다. 홍인화상께서 해능에게 묻기를 너는 어느 곳 사람인데 이 산에까지 와서 나를 예배하며 이제 나에게서 새삼스럽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다. 해능이 대답하기를 제자는 영남 사람으로 신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짐짓 멀리 와서 큰 스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을 구함이 아니었고 오직 부처되는 법을 구할 뿐입니다. 여기에 이제 영남에서 이제 황매연까지 가는데 영남이 어딘가 하면은 저 밑에 강주입니다. 강주에서 양자강까지 걸어가려면은 제 생각에는 적어도 몇 달은 걸어갔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한 달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부지런히 걸어가신 것 같아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 양자강하고 저 바닷가 광주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차 타고 가더라도 우리가 한 4시간도 넘게 가죠. 그런 거리거든요. 이제 그때 비교하면은 우리는 참 편안하게 공부를 하죠. 그런데 이분도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사실은 돈도 없이 그렇게 걸어갔으면 많은 고생을 안 했겠어요. 그런 고생하면서 걸어가면서 그 오조스님에 대한 그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렇게 고행하는 그 자체가 신심을 더 보태줬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꼭 고행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런 고행들이 이분이 이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임재스님 같은 이도 대우스님 찾아갈 때 보십시오. 그 임재사에서 대우사까지 굉장히, 우리 그때 대우사 밤에 도착했잖아요. 그 대우사도 제가 발견했거든요. 차 타고 지나가는데 옆에 대우사라고 하나의 이 붓글씨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차 대절에 내가 댕길 때인데 스톱! 해가지고 보니까 대우사 이름이 같아요. 을수울 우자 큰대자. 그러니까 차를 바꾸시기가 상점에 가서 여기가 대우사 그 지명이 뭐니라. 이렇게 고안이죠. 고안. 여기가 고안이가 물으니까 고안이랄게. 그러면 틀림없는 임재스님이 찾아갔던 대우사다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하고 존경이하고 같이 댕길 때, 둘이가 댕길 때.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절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우사를 이제 우리가 발견을 그때 내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하고 이제 내가 거기를 찾아가고 이래 했는데, 거기에도
맨날 며칠 걸어가거든요. 걸어가면서 계속 그때는 왜 불법 적적대회를 물었는데 나를 두드러 팼는가? 그것이 머리에 떠나가지를 않아요. 만일 고안 대우사를 안 찾아가고 다른 데 갔으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 물으러 간 거예요. 그거 물으러. 그러니까 하도가 이제, 그게 하도가 돼가지고 한 달인지 두 달인지 가가지고 그게 이제 공부가 됐던 걸어가서. 그래서 대우심이 네가 어디서 왔나? 그러니까 항백심한테 왔더니 항백심이 무슨 법문 하더노? 그 두드러 팬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뭐가 죄가 있어서 두드러 팬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너 스님은 니한테 간절히 일러주려고 법을 썼는데 니는 너 스님을 원망하느냐고 그 소리에 이제 깨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님들 보고 절대 고행하라 소리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 중도에 대한 가치가 정말로 이 세계의 갈등을 다 없애고 정말 평화롭게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귀중한 법이니까 그런 귀중한 법을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해보자는 그거 고행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체험해보자는 그런 결심은 이제 가지시면은 참 좋지 않겠나. 그거를 저는 강조합니다. 고행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뿐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부처님이 발견한 이 중도다. 이것을 이제 그냥 이론으로 우리가 알 게 아니고 저 스님 맞다나 이론으로 아는 것은 인식이니까 이것을 이제 체험해 보겠다는 결심을 다지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호행이 아닌 체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호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체험을 하신다고? 화두를 열심히 들면, 화두를 열심히 들면은 우리가 이제 체험, 제일 그게 빠르죠. 근데 이제 체험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아까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성품을 인식하는 거. 그것도 체험해 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화두가 그래도 제일 좋다는 거죠. 대심도 화두도 얘기하고 성품 얘기도 하면서 결국은 그분도 제일 좋은 거는 화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단단히 결심하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너는 어느 곳 사람인데 이 산에까지 와서 나를 예배하며 이제 나에게서 새삼스럽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셨다. 해능이 대답하기를 제자는 영남 사람으로 신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짐집 멀리 와서 큰 스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을 구함이 아니었고 오직 부처되는 법을 구할 뿐입니다. 오조대사께서 해능을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영남 사람이요 또는 오랑캐니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이제 이거는 육조 스님을 떠보시는 말씀이지 이거 이대로 받아들이면 합니다. 어느 지방 사람은 부처가 되고 어느 지방 사람은 부처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육조 스님을 한번 떠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능이 대답하기를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은 남북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흑백도 없고 이데올로기도 없고 종교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성품은 못 보고 껍데기만 보고 서로 차별하면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총칼 들고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보수니 진보니 하잖아요. 근데 그놈들이 보수 진보를 수단으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 욕심 체리느라고 극렬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보수 진보에 대한 바른 견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내가 전응하라고 그러거든요. 저 듣는데도 전응하라고 그럽니다. 전응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보수 진보가 그것이 인류가 잘 살고 국가 국민이 잘 살자고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제도라, 제도. 목적은 뭔가 하면은 인류가 잘 살고 국가 국민이 잘 되자는 거예요. 목표는 인류 국민이 잘 되자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가 정권 잡는데 그걸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극렬하게 목적이야 국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괴로움이 당하든지 말든지 뭐 그 상관 안 하고 지 정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극렬하게 싸우면서 결과적으로 국민과 국가도 잘못되게 하고 국민도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고등교육, 최고로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거든. 목적과 수단도 구별 못하는 너희들 전능 아이가. 제가 며칠 전에 총무장이 좀 와서 이 얘기 해달라는데 거기는 갔더니 사회 지도층에 한 100여 명이 모였어요. 천안함 사건 때 국방장을 하던 김모라고 그 사람도 그 앞에 와 있고 뭐 청와대에서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이 얘기 하면서 전능아뿐 아니라 나쁜 놈들이라고 내가. 그러니까 총무장 씨는 좀 격려해달라고 나를 불렀는데 내가 막 열을 올려가지고 욕을 해버렸거든요. 그 좀 내가 욕하면서 총무장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열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우리는 중도 공부해가지고 국민한테 이런 바른 견해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놈들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 나쁜 놈들은 낙선운동을 해야 돼요. 그건 국가 잘못되게 하고 국민 잘못되게 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일이라면은 우리가 앞장서야죠. 근데 지금 앞장서면 너거나 잘해라. 그 소리 하면 꼼짝 못 합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그래도 제일 이제 낫다고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주변에서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아픈 얘기지만은 과연 사판 스님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있는지 한번 우리도 돌이켜볼 기회를 한번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주변에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모범을 보여가지고 이 모범이 딴 겁니다. 중도에 대한 사상으로 모범을 보여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우리가 이제 압력도 누지리고 또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이 성단이 살아나고 사회도 살아납니다. 우리마저도 그 사람들 따라가지고 추종하고 따라가면은 이제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불교가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보류입니다. 스님들이. 정말입니다. 마지막 보류입니다. 이제 여기 무너지면은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제 누가 뭐 밖에서 뭐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자초해가지고 우리가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 가지 고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이제 밖으로 그 운동을 조금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운동에 동조해 주는 분이 또 없어요. 스님들이 누가 앞장서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 앞장서는 사람만 있고 앞장서는 집단만 있으면은 고쳐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은 수자 스님들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종단에 어쨌든 제일 이제 순수한 집단이고 또 이제 정말로 이제 중도 연기를 알아가지고 자기부터 혁명하려고 공부하는 스님들이니까 자기만 혁명할 게 아니라 주변에 잘못된 것도 혁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은 남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어도 부처의 성품에 무슨 남북이 있냐 말. 니다 내다가 없어요. 상대적인 게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은 스님과 같지 아니하나 부처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반이다 쌍놈이다 만들어 놓은 것은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근본적으로 부처님 어머니 뱃속에 나오면서 양반 쌍놈 어디 정해놨습니까? 그건 제도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조 스님이 함께 더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좌우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다시 더 말씀하지 않았다. 난 이거 보면서 굉장히 슬퍼요. 그 당시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패거리를 하고 또 뭔가 이제 그 속에서도 이제 이 패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주변 사람들 겁이 나가지고 육조 스님하고 이 얘기 더 대화를 하고 싶은 걸 못했다고. 그게 이제 신수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추종자가 있었던가 봐요. 좌우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다시 더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해능을 내보내어 대중들을 따라 일하게 하시니 그때 해능은 한 행자가 이끄는 대로 바간으로 가서 8달 남짓 방아를 찧었다.